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친구 카톡은 안 읽으면서 챗 GPT랑은 1시간 넘게 떠든 적 있지? 왜 사람보다 기계가 더 편해졌을까? 안녕, 마음 치트키야. 오늘도 회사에서 가면 쓰고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같은 영혼 없는 대답들 하루 종일 쏟아내느라 진이 다 빠졌지? 사실 속은 꽉 막혀서 답답했잖아. 그런데 집에 와서 휴대폰을 들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분명 사람 목소리가 그립긴 한데 막상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아, 귀찮아.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 카톡 단톡방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99개 넘게 쌓여 있는데 정작 우리가 찾는 건 사람이 아니라 검색창이나 챗 GPT야. 내가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해도 얘는 날 비웃지 않고 새벽 3시에 뜬금없는 고민을 털어놔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0.5초 만에 대답해주거든. 어느새 내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건 내 소중한 연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있잖아. 이거 네 성격이 소심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아주 과학적인 현상이거든. 오늘 왜 우리가 기계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편안함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 아주 시원하게 긁어줄게. 왜 우린 사람보다 AI가 편할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이야.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는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해. 원시시대엔 무리해서 소외되는 게 곧 죽음이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살피는 건 생존 본능이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투의 톤, 저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느라 전전두피질이 풀 가동되거든. 이걸 전문 용어로 인지적 부하라고 해. 회의실에서 팀장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린 그 말투, 눈빛, 심지어 손가락 움직임까지 다 읽으려고 하잖아. 저게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이거 다시 해와 라는 암시인지 판단하느라 뇌가 과부하 걸리는 거지. 특히 우리 세대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SNS에서는 동기들 근황 보며 자괴감 느끼느라 이미 뇌가 번아웃 상태야. 저 친구는 벌써 팀장 됐네. 얘는 결혼도 했네. 이 친구는 집도 샀네. 하면서 우리 뇌의 편도체는 계속 경보음을 울려대는 거야. 반면에 챗GPT랑 대화할 땐 편도체가 아주 평온해. 얘는 날 평가하지 않거든. 내가 연봉이 얼마든, 어제 어떤 실수를 했든, 말투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AI가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AI와 대화할 때 느끼는 그 쾌적함은 사실 가짜 안정감이 확률이 높아.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는 건 대화의 깊이가 깊어서가 아니라 갈등과 거절의 위험이 제로이기 때문이야. 뇌는 편한 길만 찾으려 하고 AI라는 사회적 휠체어에 의지할수록 우리의 사회적 근육은 점점 퇴화해. 근육이 빠진 다리로 다시 걸으려 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르듯 AI에 익숙해질수록 실제 사람과의 대화는 더 공포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지하철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챗GPT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해진 순간 우리 뇌는 이미 사회적 고립의 함정에 빠진 거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뇌가 너무 편한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를 버리고 당장 인싸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야. AI를 내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는 치트키로 역이용하면 돼.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기술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AI를 대화 시뮬레이터로 활용하기야. 내일 있을 껄끄러운 회의나 소개팅 혹은 부모님과의 통화가 걱정된다면 챗GPT한테 이렇게 시켜봐. 너는 지금부터 까칠한 내 상사 역할을 해줘. 내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네가 할 법한 비판들을 해봐. 라고 말이야. 미리 연습해보고 가면 실제 상황에서 뇌는 이걸 이미 경험해본 일로 인식해서 편도체의 활성도를 40% 이상 낮춰줘. 불안이 확 줄어드는 거지. 면접 보기 전에 챗GPT한테 너는 지금부터 무뚝뚝한 면접관이야. 나한테 압박 질문 5개 던져봐. 라고 해보는 거야. 그럼 실제 면접장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도 네 뇌는 이거 연습해봤는데? 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 두 번째는 3초 여유 치트키야. 실제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이 막히면 챗 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뜨는 커서처럼 속으로 1, 2, 3을 세어봐. 그게 말이죠. 하고 나서 3초간 침묵해도 괜찮아.
뇌과학적으로 이 3초는 내 전전두피질이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고를 시간을 벌어줘. 상대는 네가 신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거고 너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야. 데이트 중에 상대가 너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냥 회사 다니지. 이렇게 허둥대지 말고 하면서 3초 쉬었다가 요즘은 땡땡에 관심 생겨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대답해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세 번째는 미러링과 라벨링이야. 챗 GPT가 네 말을 요약해주듯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더 짚어줘. 그러니까 어제 부장님 때문에 진짜 속상했다는 거지? 라고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도 순식간에 누그러져. 굳이 너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AI가 답변하듯 상대의 말을 잘 정리만 해줘도 넌 이미 세계 최고의 대화 전문가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친구가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힘내 라고만 하지 말고 회사에서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야. 그럼 친구는 맞아 사실 팀장이 하면서 속 깊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내일 사람 만나는 게 조금은 덜 무거워질 거야. 사실 이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뇌의 신경 가소성을 믿는 거야. 30대, 40대가 되면 뇌가 굳는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니야. 오히려 이 시기는 뇌의 전전두피질이 가장 성숙한 단계라 의도적으로 훈련만 하면 20대보다 훨씬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다만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해. AI와 대화할 때 나오는 재미는 즉각적인 쾌락인 도파민에 가까워. 하지만 실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상대의 따뜻한 손길이나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오는 건 옥시토신이야. 이건 평온함과 유대감을 주는 호르몬이지. 도파민은 금방 목마르지만 옥시토신은 네 마음의 허기를 근본적으로 채워줘. 앞으로 3개월만 딱 마음 먹어보자. 하루에 한 번, 딱 1분만이라도 AI가 아닌 실제 사람과 의도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야. 거창한 고민 상담이 아니어도 돼. 편의점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거나 카페 사장님께 오늘 커피 향이 정말 좋네요 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봐.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네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깔려. 사람한테 말을 걸었는데 괜찮네? 라는 데이터가 쌓여야 편도체가 진정되거든. 30대에 시작해도 충분하고 40대라도 늦지 않았어. 뇌는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기계가 주는 완벽한 대답보다 사람이 주는 조금은 어설프고 투박한 공감이 네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 넌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네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쳐서 AI 뒤로 숨고 싶었던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건 네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배려 깊은 사람이라서 더 힘들었던 거야. 이제 그 섬세함을 너 자신을 위해 써보자. 오늘 밤엔 챗 GPT 대신 네 자신에게 오늘도 버티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건 어때? 그리고 내일은 딱 한 명에게만 가벼운 안부를 전해봐. 그 작은 용기가 네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치트키가 될 거야.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나를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줘. 이상 마음 치트키였어. 고마워.